네, 운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방화창 설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 관련 기준이 처음 생겼고요. 법의 취지는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통해서 인접한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지연 또는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화창 기준이 생기면서 동시에 외벽 마감 재료 기준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방화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방화창 설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 재료 등 규정이 있고요. 1항, 2항, 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해서 방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즉 건축법 시행령에 정하는 용도 및 규모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안 들어와. 네, 대통령령이 건축법 시행령 61조 제3항 법 52조 4항 조금 전에 봤던 사항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의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3항에서 2항으로 넘어가는 거죠. 법 2항의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항 1호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 면적에 상관없이 소규모 건축물이더라도 3층 이상이고 높이 9m 이상이 된다면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물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호 1층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도 해당이 되고요. 5호 1항 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항 내용이 길어서 생략했는데요. 이걸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규모에 상관없이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이자시설, 수련시설, 그리고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안에 건축물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당이 된다. 그리고 공장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네, 방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줄여서 피방 규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24조의 제12항에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법 5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 대지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창호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서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에 창호로 한정한 이유가 해당 건물 1.5m, 반대 건물 1.5m 합치면 3m가 이격되는 것인데 화재 시
3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화재가 확산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왜 하필 1.5m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 9m 이상 건축물이 방화창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2층짜리 건물이나 8m짜리 건물은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고. 네,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완공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나오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부칙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부칙입니다. 이 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만 61조 3항의 방화창 규정이죠. 방화창 규정은 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 허가의 신청 그리고 건축 신고 또는 용도 변경 허가의 신청 때 이 법을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용도 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 신고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방화창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용도 변경이나 뭐 기재사항 변경 그리고 용도 변경 신고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들이 많았는데 부칙 규정에 명확하게 21년 6월 23일 이후 신청하는 용도 변경 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도 해당 규정 즉 방화창 규정을 적용하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 네, 이 규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용도 변경 및 표시 변경 시에 방화창으로 교체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허가권자에 따라서는 다른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 창문을 그라스울 판넬 즉 내화벽으로 폐쇄 조치를 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허가권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인 기재사항 변경, 즉 표시 변경에는 방화창 규정을 좀 제외시켜 준다면 사업자 분들한테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좀 표시 변경 시에는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입법 예고된 내용인데요. 당초 방화 유리창이라는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 유리창호로 명칭을 변경하고 창틀을 시험 시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방화창에 대한 범위를 유리뿐만 아니라 창틀까지 포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몰랐으니까. 네, 오늘은 2021년 6월에 시행된 방화창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개정이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건축주분이나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이런 법이 어딨냐고 저에게 따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건축주 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수년 전에 방화창 관련 규정 설명 자료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